여러분, 왕실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품격, 전통, 우아함? 그런데 만약 마약 관련 사건, 폭행 혐의, 협박 혐의 등이 연이어 터진 왕실이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바로 노르웨이 왕실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논란이 되고 있는 노르웨이 왕실의 최근 사건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들이 왕실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이야기는 2000년부터 시작됩니다. 호콘 왕세자가 사랑에 빠졌다고 발표했는데 그 상대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메테마리트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슬로의 한 록 페스티벌에서 만나게 되었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의 배경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첫째, 미혼모였어요. 뭐 이거야 요즘 세상에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둘째, 파티를 즐기는 자유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것도 개인의 자유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셋째가 논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녀의 전 남친이 마약 관련 사건으로 유명한 인물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남성과의 사이에서 아들 마리우스를 낳았어요. 왕실에서 이런 배경을 가진 여성을 왕세자비로 받아들인다고 발표한 겁니다. 호콘 왕세자는 공식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죠. 나는 메테마리트와 그녀의 아들 마리우스를 사랑한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다. 노르웨이 국민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상당히 충격적이었죠. 보수적인 시각에서는 왕실의 전통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고요. 하지만 왕실은 사랑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현대적 가치관과 전통적 가치관이 충돌하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2001년 8월 25일 마침내 메테마리트는 왕세자비가 되었습니다. 오슬로 대성당에서 열린 결혼식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죠. 신데렐라 스토리의 완성이었습니다. 왕세자비가 된 메테마리트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파티걸에서 왕실의 품격을 대표하는 인물로 변신해야 했죠. 그녀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공식 행사도 참석하고 자선 활동도 하고 왕실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아들인 마리우스의 성장 과정이었죠. 이 아이는 왕실 환경에서 자랐어요. 특별한 대우를 받으며 자란 거죠. 전문가들은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때로는 일반 사회의 규범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마리우스는 어릴 때부터 주목받는 환경에서 자랐어요. 언론의 관심도 많았고 왕실의 특권도 누렸죠. 하지만 동시에 정체성의 혼란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왕실 가족이지만 왕위 계승권은 없고 생부와 양부 사이에서 자라야 했으니까요. 이런 복잡한 상황들이 그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마리우스는 점점 더 논란이 되는 행동들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부적절한 내용을 올리거나 과도한 파티 문화에 빠져드는 모습들이 포착되었죠. 하지만 왕실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024년 8월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마리우스가 경찰에 체포되었어요. 노르웨이 경찰이 발표한 혐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강간 혐의 1건, 강간 미수 혐의 2건, 성적 모독 행위 혐의 4건, 그리고 상해 혐의 등이 있다고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경찰이 발표한 피해자 수가 2자릿수라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상당 기간에 걸친 반복적 행위였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마리우스는 2024년 한 해 동안 여러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본인은 알코올과 약물 사용으로 인한 행동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왕실의 대응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개인적인 문제라며 거리를 두려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 지원이라는 입장으로 변화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런 애매한 태도에 대해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마리우스가 28세의 성인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2023년부터 이미 그의 문제 행동들이 알려져 있었다는 점도 왕실의 대응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노르웨이 국민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상당히 비판적이었습니다. 왕실 폐지론까지 제기되기 시작했어요.
노르웨이 언론들도 연일 이 문제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왕실의 존재 의의는 무엇인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왕실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등의 근본적인 질문들이 제기되었죠. 그런데 왕실의 대응은 어땠을까요? 상당히 소극적이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공식 성명 발표 이후에는 대체로 조용히 넘어가려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런 대응 방식이 국민들과의 소통 부재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왕실 제도가 유지되는 이유는 결국 국민들의 지지 때문인데 그 지지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노르웨이 왕실에 대한 지지도가 상당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왕실 제도 자체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노르웨이 왕실의 상황은 어떨까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메테마리트 왕세자비는 최근 공식 행사 참석을 줄이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호콘 왕세자는 아내와 가족, 그리고 왕실의 책임 사이에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랄 국왕과 소냐 왕비는 이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리우스의 법적 문제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노르웨이 국민들 사이에서는 왕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일부는 여전히 왕실 제도를 지지하면서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고 있고, 다른 일부는 왕실 제도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계속해서 이 문제를 주목하고 있고 왕실의 대응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노르웨이 왕실에게는 큰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어요. 노르웨이 왕실의 앞으로의 행보가 어떻게 될까요? 이는 여러 요인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마리우스의 법정 공방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왕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그리고 국민들의 반응이 어떻게 변화할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노르웨이 왕실에게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전통적인 왕실 제도가 현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왕실 구성원들의 사생활과 공적 책임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20여 년 전 파격적인 선택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지금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노르웨이 왕실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왕실 제도와 현대 사회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